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온 약간은 특이한 인연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저 얼굴만 알던 사이였는데 대학에서 우연찮게 만나서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지역 출신이다 보니 말이 잘 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나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서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여친을 만나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몇 년 뒤 여자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현우야, 큰일 났어.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 확실한 거야? 내가 아침에 임신 테스트기를 몇 번이나 해봤는데 확실해. 여친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에 놀라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기에 제가 급히 입을 뗐습니다. 휘주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나 취업도 했으니까 빨리 결혼하면 되지. 난 아직 취업도 못해서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됐는데 우선 출산하고 난 다음 그때 가서 취업 다시 생각해 보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당시 여친에게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소식에 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친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순 없었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는데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친구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훈아, 나 곧 결혼할 것 같다. 뭐? 뜬금없이 결혼이라니? 그게 말이야. 오늘 희주 만났는데 희주가 임신을 한 것 같아. 임신? 정말이야? 희주 아직 취업도 못했잖아. 지금 취업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긴 하네. 이참에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저번에 희주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굳이 취업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하더라고. 희주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저번에 희주가 면접에서 떨어져서 막 울고 난리를 쳐서 우리 셋이서 감자탕에 소주 마신 적 있잖아. 그때 네가 회사 전화 받는다고 잠깐 나갔을 때 술김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귀찮다고 일찍 결혼해서 전업주부나 하고 싶다는 말을 얼핏 했던 것 같아. 지훈이의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기에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지훈이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조용해? 전화 끊어진 줄 알았잖아. 나는 희주가 취업을 간절하게 원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너무 뜻밖이라 좀 놀라서 그랬어. 거기다 희주가 갑자기 임신이라고 해서 정신도 없고 말이야. 니들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정신이 없을 게 뭐가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얼른 결혼식 올려야지. 참,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은경이한테 연락이 왔더라. 지훈이 입에서 은경이라는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지훈이와 은경이 그리고 저는 절친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대학을 가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중 은경이는 미국으로 대학을 갔고 각자 생활이 있다 보니 한동안 연락이 끊긴 채 살았습니다. 제가 또다시 생각에 잠겨 있자 지훈이가 다시 불렀어요. 현우야, 듣고 있냐? 은경이가 돌아왔다니까? 듣고 있어. 근데 언제 돌아온 거야? 들어온 지는 좀 됐다는데 이래저래 바빠서 이제야 연락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네가 희주랑 사귄다고 하니까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 하긴 뭐 은경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지. 난 졸업하고 니들 둘이 사귈 거라고 생각했거든. 은경이가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시들해졌지만 니들 사이에 썸? 그런 게 좀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 은경이 입장에서는 네가 뜬금없이 희주랑 사귄다고 하니까 놀라긴 했겠지. 은경이가 셋이 한번 보자고 하니까 시간이나 한번 내봐. 근데 너 결혼 준비로 바쁠 텐데 그럴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그날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
멍한 기분으로 서 있었는데요. 그날은 참으로 기이한 그런 날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문득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이미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하루가 지나갔고 얼마 뒤 우리는 양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친이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왔고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부모님이 조금 당황해 하셨지만 밝은 미소로 여친을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 여친 집에 인사를 가면서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친 집에 인사를 드렸지만 여친 어머니가 대놓고 불쾌한 표시를 냈습니다. 우리 딸이 임신만 안 했으면 절대로 결혼 안 시켰을 거야. 나름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뜬금없이 임신이 웬 말이야. 그리고 원래 남자가 학벌에도 좋아야 하는 건데 우리 딸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며? 이게 남자랑 여자랑 학벌 기준이 다른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딸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게나. 내가 부하가 나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허리 숙여 다시 사과를 드렸지만 여친 어머니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귀한 딸이 혼전 임신을 했으니 여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못마땅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저 죄송스럽기만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내내 죄인처럼 굽신대며 빌어대자 여친 어머니 기세가 한층 더 등등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례 당일날도 기세 등등하여 부모님께 거들먹대기 시작했거든요. 현우한테 듣자 하니까 서울 변두리에 전세로 시작한다고 하던데 임신한 우리 딸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혹하다니요? 아니, 앞날이 창창한 우리 딸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서울 변두리에 전세가 웬 말입니까? 그럼 우리 딸이 너무 비참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으나 우리 현우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은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워낙 성실한 편이라 짧은 기간 동안 4천만 원이나 모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답니다. 거기다 우리가 2억 5천 정도 보태줄 생각이고요. 그럼 얼추 대출 받고 하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전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현우 부모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입장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거든요. 순간 여친 어머니가 부모님과 저를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기에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난처하게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대학까지 졸업시킨 딸이 갑자기 이 모양이 됐다고 다들 얼마나 수군거리는데요. 요즘은 얼굴을 들고 어딜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와중에 서울 변두리에 전셋집이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마치 우리 딸이 임신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여친 어머니가 마치 빚쟁이 마냥 돈을 더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려댔습니다. 결국 설레이던 상견례는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부모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아무래도 여친이 임신을 한 상태이다 보니 이를 악물고 참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내내 여친 어머니가 돈 이야기만 했고 분위기가 몹시 살벌했다고 해야 할까요? 상견례를 끝내고 나오던 순간까지도 여친 어머니가 부모님 등 뒤에 외쳤거든요. 그러지 말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조금 더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여친 어머니 말에 부모님은 대꾸하지 않았고 식당을 나와서 차에 올라타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넌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2억 5천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임신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죄인 취급을 하냔 말이야. 엄마, 내가 잘 설득해 볼게요. 지금 이게 설득으로 될 일이야? 암튼 우리는 그 이상 절대 못 도와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전에 없이 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됐고 하루하루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여친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여친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지금 우리 부모님 기분 엄청 안 좋거든? 혹시 집에서 더 보태주실 수는 없는 거야? 말 나온 김에 나도 뭐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생각하기에는 2억 5천이란 돈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어?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본가가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잖아. 그런 집에서 2억 5천을 보태주겠다고 한 건 네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 남의 집 귀한 자식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말에 많이 죄송스러워 하셨거든. 물론 2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그치만 우리 엄마 입장에선 내가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출산까지 하게 되면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게 뻔하잖아. 그럼 맞벌이 하기도 힘들 텐데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이사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조금 더 보태달라는 거잖아. 그때쯤 여친도 부모님께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인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도 참지 않고 말을 꺼냈어요. 그래? 그럼 결혼할 때 너는 뭘 해올 건데? 난 지금껏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잖아.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럼 너도 너네 집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임신해서 우리 부모님 기분이 어떤지 알면서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도 같은 상황이잖아.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여친이 입을 실룩거리더니 곧장 일어나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기에 굳이 잡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화를 가라앉히고 여친에게 연락을 했지만 마치 제 번호를 차단이라도 한 것 마냥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넘게 지나갔는데요. 여친이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왔길래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여친이 이를 악물고 얼굴을 무섭게 구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헤어져. 뭐? 헤어지자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내가 임신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유산했으니까 굳이 너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 난 너랑 결혼해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 유산? 진짜 유산했단 말이야?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잠담했으니까요. 그래, 유산했어. 그렇게 니네 부모님이 돈 좀 더 보태줬으면 아무 문제 없이 결혼했을 거고 출산해서 잘 살았을 거 아니야. 내가 유산한 건 니네 부모님이랑 너 때문이니까 평생 죄책감 속에 살길 바랄게.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나 임신했었다는 사실 떠벌리고 다니지나 마. 그게 너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니까. 여친이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제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기에 여친을 따라가서 팔을 잡았는데요. 여친이 순식간에 제 뺨을 올려붙였어요. 이제 우리 남남인데 어딜 잡아? 너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평생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여친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그 자리에 한동안 더 서 있다가는 저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기 희주가 유산을 했대요. 뭐? 유산?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엄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저랑 말다툼해서 스트레스로 유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유산이 됐다나 봐요. 오늘은 찾아와서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갔어요. 그럼 헤어졌단 말이야? 유산까지 한마당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더 해줬어야 했는데 이를 어쩐다니. 부모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큰 불효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왜 엄마 아버지 잘못이겠어요. 다 제 잘못이죠. 암튼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이만 들어가서 쉴게요. 라며 방으로 들어갔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거의 폐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산에 대한 죄책감이 어깨를 짓눌러 왔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고 전 여친과 헤어지고 2달 만에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아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렇게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죄책감의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불렀어요. 현우야, 지훈이 왔다. 얼른 나와봐. 지훈이요? 라며 현관 쪽을 바라봤더니 지훈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현우,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직접 찾아왔잖아. 밥 먹으러 나가게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주 고맙지. 얼른 데리고 나가주렴. 내 정신 좀 봐.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서 5만 원권을 몇 장 가지고 나오시더니 지훈이 손에 쥐어주셨어요. 지훈아,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현우랑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와라.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한테 돈을 받겠어요. 지훈이가 손사래를 치고 있자 엄마가 갑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정신교육 똑바로 시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현우는 조금 일찍 찾아온 것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훈이는 말도 어쩜 이렇게나 잘할까나. 그래, 네가 데리고 나가서 정신교육 좀 단단히 시켜봐. 그럼요. 제가 책임지고 정신 번쩍 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어디서나 넉살을 잘 피우는 넉살꾼으로 그날도 엄마에게 넉살을 부렸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는데요. 지훈이가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한 여자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은경아, 현우 데리고 왔다. 뭐? 은경이? 은경이도 왔던 거야? 그래, 우리 고딩 내내 뭉쳐 다녔잖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회푸나 풀어보자. 은경이가 오면 온다고 말이나 좀 해주지 그랬어.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네가 전화 안 받았잖아. 거기다 은경이도 너한테 전화했다던데 그 전화도 안 받았고 말이야. 네가 지금 나를 탓할 때가 아니지. 우선 배고프니까 얼른 어디라도 가자. 그 사이에 은경이가 빠른 걸음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왔고 제 머리에 헤드록을 걸면서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야, 우리 현우 씨 오랜만이야. 야, 우리가 고딩도 아니고 이런 장난은 그만할 때도 됐잖아. 우리가 이러고 논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너 하나쯤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봐주는 거야. 우리 자주 가던 그 삼겹살집 거기 가자. 거기 파절이가 아주 환상적이었잖아. 미국 가서도 한동안 그 파절이가 어찌나 생각이 나던지 많이 힘들었다니까. 뭐야, 절친인 우리 생각은 안 나고 파절이 생각만 났단 말이야? 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니들 생각날 게 뭐가 있겠냐? 나만 그 머나먼 미국에서 혼자 외로웠지 뭐. 나 배고프니까 빨리 좀 가자. 은경이가 지훈이와 제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잠시 후 삼겹살집에 앉아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지훈이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지만 은경이와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 얼굴만 알고 있던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잠시 후 은경이도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나 혼자 밥 먹었을 때 현우가 조용히 같이 먹어줘서 진짜 고마웠잖아. 고마울 것도 많다. 그때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은경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잠시 상념에 잠겨있자 지훈이가 장난스레 입을 뗐습니다. 그때 은경이 네 별명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니까. 맞아. 생선 파는 해적왕 딸. 그래, 맞아. 가끔 생선 먹을 때마다 그 별명이 생각났잖아. 난 그 별명 때문에 계속 친구도 없이 지냈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수산업 관련 일을 하시는 걸 안 친구가 그 뒤 소문을 내서 하루아침에 생선 파는 해적왕 딸이 됐잖아. 그리고는 나한테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친구들이 피하기 시작했고 말이야. 근데 처음 누가 그 소문을 냈던 거야? 그게 궁금했는데
네가 워낙 그 얘기하는 거 꺼려해서 못 물어봤거든. 사실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몇 명이 있었거든. 그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그 뒤부터 내 소문을 안 좋게 내고 다녔던 것 같아. 뭐야? 그럼 그래서 우리를 너네 집에 한 번도 초대를 안 했던 거야? 그런 이유도 없잖아 있었지. 우리는 니네 집이 생선 가게를 하든 정육점을 하든 아무 상관 안 한다는 거 알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너한테 생선 비린내 하나도 안 났거든. 물론 냄새가 좀 나도 우린 상관도 안 했을 테지만 말이야. 그렇지 현우야. 당연하지. 우린 그냥 네 자체가 좋았던 것뿐인걸. 순간 은경이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은경이가 눈을 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으면서 대학 가자마자 다른 여자를 바로 만났어? 그게 사실 대학 가서 이래저래 좀 외롭고 힘들었거든. 근데 전 여친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의지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 하긴 뭐 나도 미국에서 지내는데 진짜 외롭긴 했거든. 암튼 그건 그렇고 전 여친한테 차인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살고 있어? 그 정도로 많이 좋아했던 거야? 그게 처음에는 많이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걔도 나도 그냥 익숙함에 만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 사실 사귀는 내내 진짜 많이 싸우고 그랬거든. 전 여친 이야기가 나오자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있었던 것인지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에 제가 소주잔을 들어 입에 털어넣었는데요. 은경이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럼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말하기 힘든 그런 사연이 좀 있어. 사연? 무슨 사연? 혹시 희주가 임신했었다는 사연? 은경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혹시 지은이가 말한 거야? 지은아, 그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잖아. 제가 지훈이를 흘겨보고 있자 은경이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한테 들은 말 아니야. 뭐?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이 동네 좁은 거 몰라서 그래? 내 동생이랑 희주 사촌 동생이랑 친한 친구더라고. 뭐? 둘이 친구라고? 그런 거 보면 세상 참 좁지. 둘이 엄청 친한 사이래. 나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거든. 그것도 우연찮게 내가 동생한테 지나가는 말로 희주를 아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현우 네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동생한테 캐물었지.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 기가 막힌 얘기라니? 내 동생 말이 동생 친구, 그러니까 그 사촌 동생네 집이랑 희주네 집 사이가 엄청 안 좋다나 봐. 들어보니 동생 친구도 오빠가 있다는데 희주랑 동갑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듯 그랬다는데 희주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희주네 엄마가 희주 사촌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하더라고. 그 바람에 몇 번이나 싸움이 날 뻔했다는데 듣기로는 희주네 엄마 성격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친척들도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대. 그런데 어느 날 희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친척들한테 전부 퍼진 모양이야. 그것도 희준의 엄마가 남자 쪽에서 집을 사줄 거라고 워낙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친척들이 다 알게 됐던 모양이야.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갔다는데 어느 날은 희준의 엄마가 갑자기 자기 딸이 임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거 다 헛소문이었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희준의 아빠가 잔뜩 술에 취해서 희주 할머니를 찾아가서는 울면서 희준의 엄마가 억지로 수술까지 시켰다면서 헤어지겠다고 했다나 봐. 말을 하는 내내 은경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손을 떨면서 소주잔을 들이키자 지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은경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유산이 아니라는 말인 거야? 그게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집도 못 태우는 남자랑 결혼 못 시킨다면서 병원에 데려갔다나 봐. 내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현우 네가 죄책감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동안 희주가 유산한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야? 순간 전 여친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제가 기가 막혀 헛웃음만 지었는데요. 은경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고 있어봤자 희주가 비웃기밖에 더하겠어? 너 이 동네 좁은 거 잘 알고 있지? 벌써 네 소문 파다하게 다 났어. 내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니?
친구들 사이에 네가 희주한테 차이고 페인됐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몰랐어? 내가 듣자니까 그 소문도 희주가 내고 다녔다던데 넌 어쩜 그렇게 어리숙할 수가 있냐? 그 얘기 듣다가 피가 거꾸로 솟아서 내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럴수록 네가 정신 차리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그게 전 여친한테 복수하는 길이야. 희주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말도 마. 널 완전 찌질이 멍충이로 말하고 다닌다잖아. 거기다 너 충격받을까봐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희주 조금 있으면 결혼한대. 결혼? 그게 정말이야? 희준의 엄마가 결혼정보회사에 희주를 가입시켰다는데 대기업 다니고 서울 한복판에 자가 소유하고 있는 남자랑 결혼한다나 봐. 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내 동생이랑 희주 사촌동생이 절친이라고 말했잖아. 희준의 엄마가 그 사촌 집에도 찾아가서 막 자랑하다 갔대. 그러니 동생이 자세하게 말을 해줘서 알았지.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둘이 결혼시키려고 희준의 엄마가 대출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뭐? 나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는데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순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소주를 들이켰는데요.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모양인지 지훈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고 은경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조금 있으면 명절이잖아. 내 소식통에 의하면 명절 전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청첩장도 돌릴 겸 희주도 나온다고 했다나 봐. 우리도 거기 모임에 다 같이 참석하자. 미쳤어. 희주도 나온다는데 거길 뭐하러 가? 아니지. 이럴 때일수록 희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은경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는데요.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또다시 헛웃음을 쳤습니다. 난 지금 백수에다가 아르바이트나 전전하고 있는데 뭘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라는 거야? 동창회 나갔다가 오히려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자는 말이잖아. 우선 그날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걸로 하자. 뭐? 결혼? 갑자기? 내가 너랑 결혼하면 괜찮은 사람이라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친구들이 널 완전 부러워하겠지. 희주, 그러니까 전 여친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같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는 말이잖아. 모든 계획은 내가 짤 테니까 니들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은경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은경이는 철저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은 걱정이 돼서 은경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은경아, 근데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 돈이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어떻게 걱정을 하네.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암튼 니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이나 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새 동창회 날이 되었는데요. 은경이가 시키는 대로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지훈이와 함께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전 여친 희주가 미리 와서 청첩장을 돌리다가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다가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기분이 몹시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이네. 근데 이런 자리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도 나왔네. 쉽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제가 정색하고 말을 하자 희주의 동공이 잠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다시 정신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다며. 그러니까 창피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백수라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럼 백수가 아니란 말이야? 페인처럼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나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아는 사람 소개로 점포 몇 개를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근데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이 훨씬 좋아서 살만해. 뭐? 점포? 무슨 점포?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근데 너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나도 청첩장 하나 줘봐라. 제가 빼앗다시피 청첩장을 받아들고는 피식 웃었는데요. 잠시 은경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은경이를 불렀어요. 은경아,
여기야. 그러자 희주가 당황한 눈빛을 하더니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뭐? 은경이? 너 은경이랑 연락하고 지냈던 거야? 네가 워낙 은경이랑 연락하는 거 싫어해서 못했던 것뿐이지. 너랑 헤어졌는데 연락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며 은경이에게 다가가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경아, 너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여기서 네가 제일로 이쁘다. 역시 내 남친밖에 없네. 은경이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잠시 후 동창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야, 진짜 둘이 사귀는 거야? 은경이 네가 곧 결혼한다고 했던 사람이 현우였던 거야? 현우 맞아. 와, 현우 진짜 대박 났네. 동창이 큰 소리로 외쳐대자 다른 친구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왔고 그 동창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은경이랑 결혼하면 완전 대박이지. 니들 몰랐어? 은경이네 부모님이 이 지역 유지잖아. 수산물 가공하는 큰 공장도 가지고 계시고 유통업도 엄청 크게 하고 계시잖아. 게다가 배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아빠 말로는 집안 대대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하던데 다들 몰랐던 거야? 동창이 은경이를 빤히 바라봤지만 또 다른 동창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은경이네 부모님 생선 장사 하시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예전에 은경이 별명이 생선 파는 해적왕 딸 그거였잖아. 그건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떠벌린 거고. 암튼 수산업계 그쪽에서는 재벌 회장 저리 가라래. 현우 완전 대박 났네. 그럼 결혼하게 되면 은경이 차도 현우가 탈 수 있겠네? 은경아, 나도 그 페라리 그 차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될까? 그 차가 몇 억씩이나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이 다시 은경이를 바라봤고 은경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 차 현우한테 줄 참이야. 그러니까 현우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네. 진짜? 현우야, 나도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될까? 동창이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는데요. 그러면서 은경이네가 진짜 부자인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동창들 사이에 둘러싸이게 됐고 희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껏 해놓은 그 모든 거짓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은경이가 보란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너 혹시 술 마신 거 아니지? 아니, 술 안 마셨는데. 그럼 네가 이 차키 가지고 있어. 이따가 나 데려다 줘야지. 라며 제게 차키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제 손에 들려있던 차키를 보며 지훈이가 외쳤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페라리 맞잖아. 이따가 나도 좀 태워주면 안 될까? 왜 안 되겠어. 넌 우리 절친인데. 은경이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훈이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야, 이 차키 진짜 페라리 맞는데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까지는 없었잖아. 아니, 나도 당연히 몰랐지. 근데 은경이 얘는 대체 이 차를 어디서 구한 거야? 이 차는 렌트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훈이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순간 희주가 백을 챙기더니 그곳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우리도 그곳을 나왔고 은경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은경아, 근데 이 차키는 대체 뭐야? 혹시 차 렌트한 거야? 그거 진짜 내 거 맞는데? 진짜 네 거라니? 나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고 아빠가 사주셨어. 진짜 네 거란 말이야? 진짜야? 니네 집 생선 장사한다며? 생선 장사해서 이런 차를 탈 정도로 돈을 많이 버시는 거야? 저뿐만 아니라 지훈이도 놀라서 은경이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은경이가 웃음을 참으며 입을 뗐습니다.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이 생선 가게 한다고 했어. 아니, 그래서 네 별명이 생선 파는 해적왕 딸이었잖아. 그런 거 아니었어? 그게 우리 부모님이 수산업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업한장에 자주 모습을 보여서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내 입으로 그런 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암튼 그쪽으로 사업을 좀 크게 하고 계셔. 그리고 아까 친구가 한 말들 전부 사실이야. 암튼 오늘 완전 통쾌했지. 은경이 말에 지훈이가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통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에 나 완전 충격받았잖아. 그러고 보니까 너 미국으로 대학도 갔지? 하긴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걸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을까? 그니까 니들이 순진하다고 하는 거야. 니들은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친구로 대해준 유일한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니들이 항상 그리웠어. 그 뒤 우리는 셋이서 더욱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은경이가 제게 고백을 해왔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던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은경이를 더욱 좋아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양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은경이 말처럼 은경이 집에 인사를 갔다가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은경이네 집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으리으리한 집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은경이 부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셨고 상견례를 한 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힘들기만 하던 제 인생에도 광명이 찾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은경이가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혹시 희주 얘기 못 들었지? 걔 얘기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렇긴 하지. 근데 내 동생이 희주 사촌동생한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왔더라고. 무슨 얘기인데? 결혼했다는 얘기?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희주 걔 말이야. 파혼당했대. 파혼이라니 청첩장까지 돌렸었잖아. 희준의 친척들도 다들 시시하고 있다는데 웨딩 촬영을 하면서 파혼당했다나 봐. 웨딩 촬영할 때 친구가 가서 도우미 역할 해주잖아. 거기에 대학 친구를 데리고 갔었다나 봐. 대학 친구 누군데? 이름 말하면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까지는 모르고 암튼 대학 친구를 데리고 갔다는데 그 친구가 말이야. 예비 신랑한테 기가 막힌 말을 했대. 무슨 기가 막힌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걸 자기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한 말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암튼 그 친구가 말이야. 그 예비 신랑한테 제 친구가 임신했다가 수술한 경험까지 있는데 다 이해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넓으신 분이랑 결혼하게 돼서 정말 안심이 돼요. 그랬다지 뭐야? 설마 친구가 그랬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웨딩 촬영하다가 예비 신랑이 주렐랑을 쳤다지 뭐야? 그럼 진짜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내 동생 말로는 희준의 친척들 대부분이 그 친구가 희주 엿먹이려고 대놓고 그런 거 아니냐고 쓰근거린다나 봐.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라는데? 희주가 그 친구한테 예비 신랑이 다 이해해줬다고 하면서 마음이 바다보다 넓다는 둥 그러면서 그렇게나 자랑을 했다나 봐. 암튼 살다 살다 그런 막장은 처음 본다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 친구가 엿먹이려고 억지로 그런 것 같더라고. 결국 파혼당하고 지금 그 집 난리도 아니래. 은경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전 여친은 파혼당한 채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가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제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